적, 어느 한쪽은 완전히 A, 뭐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4만 불, 5만 불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놓고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이번에 동남아도 다녀왔습니다만 한국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완전한 서구화된 그런 국가체제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과 우리는 같은 나라의 동질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 이 화중, 중국과 화친하되 부동, 중국과는 차별화해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중국과 차별해야 된다. 그 옛날에 그 성서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같이 엉켜서 이렇게 씨름했냐? 그 멀리서 이렇게 짱돌 가지고 달려가지고 여기 딱 맞춰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는데, 응? 그 마찬가지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클런치를 하면 큰 나라가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줘야 된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데 거기에 기술 거리, 문화의 거리, 또 인권, 자유의 거리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엄청난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여백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 생존하기 힘든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 공생관계, 보완적 생존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하고 김정일은 아주 속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속으로 중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로 튀어서 얼로 갈지는 앞으로 서로 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리하게 달려있지만 일단은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너무 끌어안을 수도 없고 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아주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또 단호한 건 단호해서 지금 지난 그 좌파 정권 10년 또 그 이후 이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엎치락뒤치락했던 그런 그 대북 관계에서 떠나서 뭔가 이제 다시 정립된 대북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 또 주변 국가와 협의해서 한반도의 모처럼 감돌고 있는 통일의 기운 그것이 뭐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든 간에 지금과 다른 형태의 한반도의 어떤 동질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중국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하느냐 사실 중국은 남한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장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교육. 특히 저 농민공들, 그 4억이 넘는 농민공들의 교육. 그 사람들이 영원히 천민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문제를 한국의 교육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중국을 변화시킬까. 그 다음에 저 시골의 문제, 땅 없는 농민의 문제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조금 한국의 모델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구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왔던 엄청난 전환기적 사태를
한국은 1차적으로 실패했다가 다시 극복한 나라인데 과연 한국의 모델은 중국에 어떻게 맞을까? 뭐 이런 등 해서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 연구가들의 연구의 초점은 일본 연구였습니다. 과연 일본이 전 세계의 2위 국가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거꾸로졌느냐. 그러면서 미국을 경계의 눈으로 보면서 저놈들이 일본을 거꾸로뜨렸지. 그게 프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 정책 기타 여러 가지 슈퍼 301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역 정책 보통 해가지고 주저앉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연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그 전환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 한국이 작지만 이걸 중국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자주 불려다니고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또 환율, 한국이 어떻게 고정환율 제도를 가지고 무역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느냐. 그럼 위안화를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유동화를 하면서 위안화 블록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뭐 나라가 조그마니까 외환이 어렵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외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 인민은행에서도 뭐 세미나에 자주 불러. 그 모델이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2008년 이후에는 일본 연구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거는 일본은 됐다. 사람들 이제 우리가 적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패한 모델로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